다시 한번 좀. 네. 그러니까 세팅을 처음에 다 하시고요. 중간에 바꾸셔도 없는데 기본적인 세팅 아까 메뉴라든지 들어가지고 항목 선택하시고요.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0에서부터 지금 50도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그래프가 좀 빨리 이렇게 변하는 게 눈으로 좀 보기가 쉬운데요. 얘를 예를 들어 이 방향키로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100도로 올리고 나면 한 디비전당 100도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이렇게 크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략 온도가 제가 뭐 크게 안 높고 나면 요거를 온도를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바꾸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도 온도가 변하는 걸 좀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지금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얘가 지금 50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밑에 2번이 한 거의 50도 가까이 다 되니까 거의 끝에 위에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50도 넘으면 오버되니까 제가 봤을 때한 100도 정도로 해서 세팅해가지고 해놓으시고요. 포지션 같은 경우도 100도.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상태에서 스타트 누르시면 수록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저장이 쭉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보시면 파란 거는 저장된 시간 지금 이제 2분 10초 지났고요. 요거 저장할 수 있는 남은 시간. 그리고 아까 요거는 0에서부터 100도 범위. 그리고 그 이제 원래는 이제 세팅을 시간을 빨리 하면 쭉쭉쭉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페이퍼랑 보통은 이제 레코더 보면 페이퍼 나오는 타입, 그 다음에 디지털 타입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페이퍼는 예전 지나간 거 이렇게 페이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페이퍼 타입을 많이 쓰셨는데 디지털은 저장하고 있으면 못 봅니다. 전에 지나간 거는 저장을 완료한 상태에서 불러야 볼 수 있는데요. 얘는 이제 리뷰라고 그 기능을 커버하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저장은 하고 있는데 지나간 거를 이제 보여주는 기능이거든요. 여보세요? 네. 네. 아, 예, 예.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창원으로 좀 보내줄 수 있으세요?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아니면 키 아저씨한테 전화하셔가지고요. 창원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을 좀 바꿔달라고 해야죠. 네. 지금 어차피 붙이면 부산 오면 한 6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리뷰 기능이 좋은 게 이제 다른 장비들은 없어요. 이제 얘만 요 그래프텍 메이커만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요 기능이. 그래서 아까 이제 페이퍼 기능 지나간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데이터는 어떻게 받아요? 데이터는 이제 자체 메모리가 2기가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제 자체에 저장되고요. 이제 케이블 꼽으면 얘가 이동 디스크로 뜨고요. 그리고 이쪽인가? 이쪽에 보면 USB, USB 이제 스틱 메모리 꼽으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저장돼요? 아니요,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팅하는 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16기가까지 제가 꼽아봤는데 인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꼽을 필요는 없고요. 보통 근데 이게 한 달 동안 계속 저희가 건다쳐요. 그러면 데이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이 30초 단위로 디비전을 맞춰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남은 시간이 분 1시간 30시간 3730시간 정도요? 네. 지금 자체 2기가 메모리인데 측정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한 디비전당 30초로 세팅했을 경우 그 이제 나오는 게 3730시간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한 달 해봐야 뭐. 저희는 석 달 이런 것도 가고요. 2000시간.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거 채널을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하면 네. 더 그러면 이제 외부 메모리 좀 더 큰 거 꼽으시면 되죠. 4기가나 8기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형광등이니 뭐 이런 거 등을 쓰는데 네.
여기 한 뭐 3, 40개씩 막 연결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조명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들어갔다. 이제 채널 수가 많으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샘플링 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저장을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샘플링 속도라고 있죠. 샘플링 간격. 지금 아까 보여준 거는 요거는 디스플레이는 내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디비전당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얘가 200ms로 지금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1초당 5번. 예, 뭐 채널 수가 많으면 이제 20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200ms, 이제 원 채널만 사용했을 경우 이제 10ms까지 되고요. 근데 보통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온도 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니까 뭐 한 500ms 아니면 1초 단위로 하셔도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데이터 있는 양이 줄어드네요. 그렇죠. 데이터 양은 막 네, 줄어드네요. 그렇죠. 데이터 양은 줄어드는데 채널이 많아지게 되면 얘가 이제 샘플 속도를 나눠 먹거든요. 채널이. 그래서 뭐 한 20채널 이렇게 되면 40채널 가면 최저 샘플링 속도가 뭐 초 단위로 아마 갈 겁니다. 이제 1초에 한 번씩. 1초 단위 한 번씩 센싱 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양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200ms를 1초로 바꾼다.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면 보면 지금 18,000으로 띄웠지 않습니까? 아까 7,000 몇 시간. 그러면 이제 지금 18,000. 두 채널이 지금 18,000시간이니까 20채널 하면 1,800시간 되고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20채널 기준으로 지금 센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 나머지 안 쓰고 네, 있는데. 지금 이제 인식은 하고 있는 거죠. 아, 요거를 다 저장을 하고 네, 있다. 저장을 하고 있는다고 이제 쓰고 있다고 얘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20채널 다 풀로 쓴다 하더라도 이게 크게 0.5초 할 때 만 뭐 몇 시간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뭐 이제 요 자체 보면 자체 메모리가 2기가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메모리 꼽으시고 뭐 8기가짜리 거 꼽으시면 그래도 되고 어차피 지금 20채널에서 500ms로 하는데 네. 아까 몇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만 7,000? 아까 7,000인데 뭐 지금 초 단위로 하니까 뭐 18,000시간 이렇게 가니까요. 그러니까 7,000시간이면 뭐그 정도는 충분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얘는 근데 데이터도 없는데도 계속 이 채널들을 기록을 해주는 거. 이제 인식은 하고 있는 거죠. 인식을 하는데 세이브 되는 건가요? 이게 저장은 안 되죠. 저장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장은 되겠지만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는 이 두 개만 올라오는 거죠.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게 이제 데이터 로시로 데이터 양이 늘어나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채널을 많이 쓰게 되면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요 샘플링이라는 게요. 채널을 많이 쓰게 되면요. 저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 20채널 쓰면 최저가 지금 보면 이제 200ms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채널로 하면 얘가 10ms까지 켜지겠죠. 지금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이제 20채널까지 지금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얘를 한 개를 더 연결해가지고 40채널을 세팅하게 되면 지금 요 미리세크 단위는 불이 다 꺼집니다. 그럼 이제 초 단위만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가상으로 보여드린 게 1초 단위로 데이터를 샘플링 했을 때 아까 18,000시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면 40채널 꼽으면 최저 샘플링이 1초 단위다. 그러면 어차피 가상으로 지금 1초로 찍었을 경우 데이터는 어차피 들어온 건 똑같습니다. 측정하는 속도는 1초 단위로 했을 때 데이터가 그만큼 찍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크게는 문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자체 메모리 용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PC 꼽아 PC로 백업 받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USB로 해서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 시간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은 안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채널이 이제 맥스가 이게 20채널이죠. 네, 현재는 20채널이고 와이어링해서 40채널, 60채널, 80채널, 200채널까지 한다는 게 그럼 요거 더 뭐 예, 이제
문제는 없겠지. 그리고 뭐 USB 사달라면 되지 뭐. USB 돈만 원 하는데. 충격시는 거야. 그럼 그래프텍은 요것만 와이링만 하면은 막 몇십 채널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이제 모듈만 나중에 추가로 구매하시면 되죠. 우선 요 뒤에 누르시면 따시고요. 그 다음에 뺀 거는 다른 모듈 칸에다가 연결하시고요. 되게 재밌게 됐네. 이렇게 하면 40채널 되거든요. 그다음에 얘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어느 쪽이 1번이에요? 아마 이쪽일 것 같은데 글쎄요. 이쪽부터 이거거든요. 보면 채널이 1번부터 10번, 20번, 30번, 40번까지 지금 되어 있고요. 이거 떼도 되죠? 이거 쓸 거야? 붙이고. 떼셔도 됩니다. 예. 이게 원격으로 확인은 가능한가요? 혹시 랜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됩니다. 랜 연결하면요? 여기 랜 포트 있죠. 프로그램 까셔가지고요. 랜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IP는 받아야 되겠네요. IP 여기 있습니다. 여기 IP 주소가 있기 때문에요. 그 IP 주소 치시면 요 화면 그대로, 그러니까 요 화면 있죠. 요 화면이 PC에 PC에 뜹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제 좀 채널이 많거나 하게 되면 좀 링크하면 좀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생기겠죠. 네. 그 기능은 저희가 기대도 안 했던 기능인데 괜찮네요. 그래프텍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그러니까 뭐 보통은 그러니까 레코더 하면은 레코더가 나오는 회사가 이제 유료폰 잘 안 쓰세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옛날 설비들이 일본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 쪽에서 레코더가 만든 회사가 키노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타입에 주로 많이 나오고, 페이퍼 종류. 이제 요코가하고 히오키하고 그래프텍, 그다음에 애니시라는 메이커가 있거든요. 각 메이커마다 제품군이 등급이 좀 다른데요. 그래프텍이 지금 나머지 3사들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고요. 기능은 좀 많은 편입니다. 얘가, 이 회사가 좀 약간 후발주자거든요. 그래서 가격 정책을 좀 잘 내놓은 편이고요. 그리고 사용하시기에도 좀 다른 회사들에 보면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이 좀 잘 되기 때문에, 요즘 예전에는 그냥 다육에서만 다 했는데 요즘 다 메일 보내시고 하시기 때문에 프로그램 지원이 잘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큰 차이가 이 아까의 리뷰 기능. 다른 메이커는 얘 리뷰 기능이 없어요. 페이퍼 같은 느낌이, 보통 이제 전용으로 이렇게 용지가 나오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이런 타입으로 보통 그렇게 해서 보시지, 순수 레코더 기능에서 그 지나간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장을 해서, 그러니까 저장을 하고 완전 수록한 상태에서 백을 받아가지고 불러와서 보는 형태인데, 이제 저장하는 상태에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는 얘밖에 없죠. 기능이. 그래서 다른 메이커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스펙 작업을 할 때 요거 넣어놓으면 다른 데서는 아예 못 들어옵니다. 기능이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유저분들이 쓰시기에 제일 좋은 기능이죠. 아까 지금 지나갔던 거를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프를 보고 싶으실 때 저장을 안 한 상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석 달 동안 측정하셔야 되는데 저장해놓고 다시 또 보고 난 뒤에 다시 스타트하면 한 파일 아니고 끊겨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데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내놓거나 할 때 끊긴 데이터를 편집해서 붙여버리면 실질적으로 가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예를 들어 최종 업체 쪽에서는 데이터를 인정을 잘 안 해주거든요. 이거 너무 장난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능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이 해서 이런 형태로 계속 확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꽂고요. 이거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빼서 여기 꼽으면 60채널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개 더 있으니까 지금 쓰실 수 있는 건 한 장비로 80채널까지 다 빼서 갖다 꼽으면 80채널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연결하실 때는 끄신 상태에서 연결하고 다시 켜셔야 인식합니다. 네. 그리고 USB 메모리 같은 경우도 쓰실 때 꼽으시고 켜셔야 됩니다. 왜냐면 고가 장비들은 좀 기능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안에 부품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중간에 꼽아도 인식이 잘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단가를 좀 많이 좀 저렴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이 좀 빠져 있거든요. 고가 사양에 들어가는 대비보다 빠져 있기 때문에 껐다 켜야 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는 있죠. 파일이 어떻게 불러오나요? 이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보시면 그 프린트 연결하는 포트 USB 케이블이 있거든요. 그거 연결하시면 바로 프린트아웃 되고. 예, 요거를 이제 컴퓨터에 꼽으시면 USB 포트로 되어 있잖아요. 꼽으시면 얘가 스틱 메모리 같이 이동 디스크로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안 불러줘요. 여기서 플로우가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저장 형태는 데이터 저장은 여기 보시면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록 방법이 이게 GBD 파일인데요.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그냥 GBD 그대로 쓰십시오. GBD는 뭐냐면 그림 파일하고 안에 이제 CSV 파일, 엑셀 파일 같이 데이터 같이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게 GBD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바꾸시면 이게 그림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파일만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록하는 거, 수록 장치가 지금 저장은 안 됐고, 배터리가 별로 없네. 그러면은 우선 얘는 뺄게요. 그리고 이거 배터리 크네요. 네, 캠코더 배터리입니다. 캠코더 배터리인데 이게 정품이 아니면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국산으로 좀 대체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못 견디는. 네, 이게 핀 형태가 달라서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좀 비싸죠. 캠코더 배터리 좀 국내 같은 경우는 7만원? 그 정도 사거든요. 근데 얘는 정품 배터리 써야 되다 보니까 우선 또 바뀌어버렸네. 한국말도 얘네들이 넣어놓은 게 참 대단한데. 여기 보면 일어, 그 다음에 독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 많이 쓰니까요. 이제 랭귀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요건 여기 기본적인 이제 밝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저장으로 가볼게요. 데이터 쪽에 들어가시면 요거 누르면은 아까
아까 GBD하고 CSV는 X 파일이거든요. X 파일만 되니까 그대로 하시고요. 파일명은 자동으로 하시게 되면 저장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년, 월, 일, 시간, 분, 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파일명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임의로 바꾸셔도 되고 그냥 자동으로 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들어가시면 그 폴더 그 MEM은 자체입니다. 자체 메모리가 2기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 USB 꼽으면 여기 밑에 USB라고 뜹니다. 한번 우선 꼽아서 보시면서 하시죠. 네. 좀 번거롭지만 다시 껐다. 네. 뭐 우리 USB 좀 사달라 하지. 시험에 쓴다고. 한 4기가, 한 8기가까지 쓰셔도 아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쓰셔야 것 같으면 처음에 용량 높은 거, 여기 꼽으면 이제 USB 꼽이 스틱 메모리 형태 여기 나오죠. 이제 인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 요 보면 커서 가면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오거든요. 들어가서 USB1이 떴네요. 네. 용량 얼마 안 되시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들어 이제 저장 형태를 어디로 할 건지 자체로 할 건지 USB로 할 건지. 그러니까 처음에 뭐 장시간 뭐 하시고 아니면 데이터 빼기 편하게 USB로 하실 것 같으면 USB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자체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요거 저장 위치, 그다음에 파일명, 그다음에 파일 형식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순환 수록 이런 거는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크게 손대실 필요는 없고요. 백업 간격도 뭐 지금 크게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백업 간격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전원이 연결돼 쭉 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장을 하다가 이게 저장이 완료돼야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의 뭐 전원이라든지 이런 게 의해서 중간에 꺼져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1시간 단위로 하면 1시간 단위로 우선 임의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게 끊기면 그 전까지는 남아 있고요. 만약에 임의로 꺼지면 저장이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요걸 해 놓으면 부분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한 파일로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혹시나 싶어서 쓰실 수 있는 기능. 장시간 뭐 아까 같이 뭐 2달씩 이렇게 쓰시는데 백업 간격을 안 해 놓으시면 누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꺼버리면 다 날라가겠죠. 한 달 동안 해 놓은 거 다 날라가겠죠. 네, 그래서 그거고요. 요거는 백업 폴더 뭐 저거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연산 기능 보는 기능이 또 몇 가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리거는 똑같습니다. 오실로스코프 같이 뭐 레벨이라든지 뭐 이제 특정 레벨 되면 이제 뭐 알람을 울린다든지 뭐 외부 입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스타트하고 종료하고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람 뭐 부조 발생 같은 거 해놓으면 자체적으로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아까 레벨 관련된 다 설정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뭐 유저 변경 설정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자바트는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크게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아까 IP, 그러니까 여기 램 포트 꼽아가지고 PC에서 사용하시거나 하실 때 이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고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기계 기본적인 값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뭐 예를 들어 1에서 5V 하고요. 이게 필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걸러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해놓으면 데이터 두 번면 두 번에 걸러서 평균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이제 주변에 이제 노이즈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얘가 좀 흔들려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필터를 걸러서 이제 값을 일률적으로 안정하게 값이 내니까 너무 허팅이 심하면은 보기에 좀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가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초두에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압으로 나오는 전압이나 전류로 나오는 센서들의 종류가 많은데요. 그거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오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ON을 하시고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 측정 상한치 한치 이거를 보통 0V 하시면 되겠죠. 0에서 5V 그리고 이게 들어오는 값이 우선 간단하게 압력으로 할게요. 그냥 5V 들어올 때 센서가 0에서 5V짜리 때 0에서 5 받아가 나면 0에서 5를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10W짜리면 요거를 10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최대 맥스치 5V가 들어왔을 때 얘가 센서가 지시하는 값이 최대 값이 얼마인지 전류로 따지면은 0V일 때는 당연히 0A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5V가 들어왔을 때 이 전류 센서가 100A짜리다. 그럼 이걸 100을 맞추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하시고요. 단위는 여기 보시면 전류 단위하면 암페어, 미리암페어 나오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표기되는 게 아까 여기 온도로 나왔죠. 그게 전류 단위로 나온 거고요. 단위는 여기 전류 길이, 면적, 속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 온도라든지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표기를 해주는데요. 아까 상한치, 하한치의 센서의 출력 값을 포지션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데이터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짜리 얼마까지 볼 건지 이런 거 세팅이고요. 그래서 좀 레인지가 낮은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을 많이 보시면 좋겠죠. 이제 소수점이 너무 많이 본다고 해서 또 좋은 것 아닌 게 출력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요. 소수점 많이 주면 노이즈가 생기면 D값이 계속 흔들리거든요. 숫자가 흔들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봐도 불안정하게 느껴지잖아요. 온도값이나 어떤 게. 그래서 이걸로 소수점은 너무 많이 안 보세요. 기계 스펙이 좋으면 그만한 소수점 많이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소수점은 너무 많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보신다고 해서 소수점 많이 안 본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유 세팅이라든지 채널 이름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 환산 기능이라든지 채널의 이제 색깔 같은 거 바꾸는 거. 요 1번 채널에 대한 이제 정보 바꾸는 거거든요. 채널과 연산 기능도 있고요. 해가지고 1번 채널 플러스 할 수도 있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도 있고 연산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도 아까 스펜 똑같이 아까 처음에 EU 세팅한 거 똑같이 밑에 스펜해 주셔도 되고요. 요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실질적으로 보통 차값 있죠. 전압도 보면 그라운드하고 이렇게 보통 다른 채널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차값을 볼 때 1번 채널, 2번 채널 더하든지 빼든지 해가지고 연산 기능 넣어서 차값을 볼 때 쓰시면 좋아요. 보통 이제 이게가 이제 각 채널별로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 보실 수 있는 간단한 편리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이쪽에 보시면 여기 로직 펄스 관련이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요 윗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프로브가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직 신호나 펄스 신호를 보신다고 그러시면 요거를 활성화 시키면 펄스 같은 거 회전수나 적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근데 지금은 온도 하시기 때문에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혹시 다른 거 하실 경우 보통 스코프에 보면 로직 신호나 이런 거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간단하게 정밀하게는 측정을 못 합니다. 장비들이. 그러니까 스코프만큼의 정도는 못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코프는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장시간 좀 추이를 그냥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을 경우에는 구글에서 보시면 좋겠죠. 스코프는 단카트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아까 요 시스템 관련 기능은 요게 다고요. 그리고 아까 뭐 요 상한치 하한치 조절하는 거는 여기 스팬 쪽 요거 누르셔가지고 해당되는 거 가셔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방향키로 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볼테이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돼요. 방향키로. 그리고 아까 뭐 채널은 채널에 대한 것만 이렇게 채널 바꾸는 거 보시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거 실험을 하다가 채널을 느려가지고 꼽았다 이러면은 뭐 채널이 활성화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아까 데이터에 그게 추가되는 네, 것뿐이죠. 그러니까 오프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온 다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실험을 예를 들면 A사 전구를 한 2000시간, 뭐 1000시간 정도 실험하고 있었는데 B사 전구가 들어와가지고 B사 전구도 같은 데이터로 꼽게 돼 있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할 때는 오프를 다 시켰잖아요. 오프를 다 시키고 필요한 채널만 활성화 시켰는데 그러실 것 같으면 그냥 전체 채널 다 켜놓으시고요. 다 켜놓으시고 해당되는 것만 찍으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저장은 다른 것도 되겠지만은 해당되는 채널 데이터 온도가 들어오니까요. 그거 나중에 다른 거 꼽으시면 그거 그대로 데이터 그때부터 꼽은 시간부터 얘가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끄시면 안 됩니다. 채널을 다른 거 비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한때는 비활성화 시켜놨는데 네. 지금 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채널을 하나 더 늘린다.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채널을 활성화 더 시키고. 그러면 기록 데이터가 옛날 거는 채널이 10개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또 20개 활성화 시키고 이런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데이터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뉴 들어가게 되면 그 다른 요 연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측정하는 채널에 대한 정보는 설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궈집니다. 이쪽은. 아까 뭐 EU라든지 이런 것들 연산 기능들은 측정하면서 연산 기능들 당연히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활성화되는 거고요.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예 처음부터 20채널 다 활성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 쓰시다가 다른 거 뽑아 쓰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쓰실 것 같아요. 온도 좀 보죠. 지금. 네, 지금. 온도요? 네. 지금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뗄 필요 없이. 아니 케이블 제가 뺐거든요. 아, 빼셨어요? 네. 중간에 좀 크게 꺼도 돼. 지금 실제로 뒤쪽에 열이 더 많네요. 몇 도인가요? 그렇죠. 70도. 와우. 보면 지금 여기 앞쪽에 안쪽도 올라갔네. 유리관 있는 데가 한 37도. 체온 정도네. 체온 정도. 딱 손대 보니까 그 정도 온도밖에 안 되네요. 뒤쪽은 70도니까 손대면 많이 뜨겁겠네요. 근데 옛날에 전등까지 올고 되면 손 댔잖아요. 그쵸. 그 정도 온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온도가. 네. 그럼 계속 앉아가 시간이 걸리겠네. 저희가 떠든 게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켠지가 지금 1시간까지는 안 됐죠? 1시간이 안 됐죠? 네. 그래도 한 조금씩 20,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온다가네요. 이게 뭐 아무래도 그 계속 열이 가해지니까요. 근데 앞쪽은 어느 정도 되면은 특정 온도 한 40도까지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요. 뒤쪽은 계속 축적이 된다.
그때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 되면은 뭐 어쨌든 한 80도까지 이상은 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제작 봐도. 예. 보통 이 정도면 여기 값이 이 정도 지키면은 뭐 얼마만큼 켜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시간 정도 켜신다고 해서 지금 한 30분 더 돌린다고 해서 뭐 80도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중요한 건 모든 실험은 뭐 안정된 이후에 한다. 어쩌리. 그렇죠. 보통은 일반 계측 장비들도 장비 30분 동안 켜가고 오염시킨 상태에서 가열시킨 상태에서 쓰는 거거든요. 아, 요런 놈들도요? 예,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내부적으로 내부 자체에 이제 기판의 저항이라든지 그럼 것들이 다 이렇게 전원 연결하가 노상 얘 켜고 있어도 문제는 없죠, 이거? 네, 없습니다. 끄떡없죠? 네. 예. 일단 지금 여기 약간 빠르게 지나갔잖아요. 이건 아까 보여드리시면 요 방향키로 해서 타임 디비전 시간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기능 그렇습니다. 뭐 커서 기능도 실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스코프랑 관련 기본적인 기능은 거의 오실로스코프 쓰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크게 차이점은 얘는 장시간 저장이 되는 거고 스코프는 카트별로 저장되는 거 그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데이터는 그 CD 보면 CD 안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까시고 그 데이터 백업 받으시면 이런 그래프를 그대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필요하신 부분마다 잘라가지고 쓰실 수도 있고, 어떤 엑셀 파일로 다 가능하셔가지고 엑셀에서 작업하셔도 되고. 잘 떨어지네. 지금 껐거든요.